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뉴스 만관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만관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오늘 복장이 왜 이렇게 좋아요? 오늘 또 다른 그 방송 녹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메이크업 하고 의상 챙겨 입고 왔습니다. 우리 저 YTN 채널 YTN2에서 방영되는 뭐 유튜브? 예. 유튜브라는 프로그램 있어요? 뉴스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여기서 제가 만관뉴 전해드리는 거랑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그거 지금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만관뉴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거든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주십시오. 예. 아마 소식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한국인이 탄 어선이 피랍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예. 피랍된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 30분경이었고요. 장소는 가나 남동부 바다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선 명은 애틀랜틱 프린세스 호인데요. 여기 타고 있던 사람이 한국인 선장 1명, 중국 국적자 3명, 러시아 국적자 1명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예. 이 소식을 처음 전한 드라이어드 글로벌에 따르면 8명이 탄 고속정이 접근해서 총을 쏜 다음에 그중에 5명의 무장괴한이 어선에 올라타서 배를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 선박은 이제 가나 선박인데요. 지분의 절반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선장은 고용된 인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모쪼록 별일 없어야 될 텐데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음 만관뉴 뭡니까? 다음은 아마 요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 여성교사 A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던 중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알려진 건 다름 아닌 교사 A씨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제자 B군의 부모가 교사 A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문을 안 여니까 계속 두드렸단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교사 A씨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밝혀진 겁니다. 예. 좀 황당한 건 교사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나는 제자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기소가 되자 반성문을 27차례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을 27차례 썼다고요? 예. 그래요? 자, 집행유예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반성문 쓰는 게 좀 영향을 줬을 법하네요. 뭐 그런 듯 보입니다. 인천지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초범이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근데 취업하는데 좀 당연히 그렇죠. 예. 이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해야 되고요. 사회봉사 160시간도 주어졌습니다. 또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 형량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또 어김없이 성별 문제를 꺼내드는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성별 문제요? 남자 교사가 여자 제자에게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이게 뭐 같은 판결이었겠느냐 뭐 이런 반응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성별이 바뀌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되길래?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뭐 사건은 사건마다 다 세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판결이 이제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들도 성별이 바뀌더라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주목을 한 부분은 그것보다 이 남학생이 피해자였을 경우에는 2차 가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남학생이 피해자였을 때, 남학생이었을 때 아니 남자가 힘도 세고 한데 당하고만 있었던 거는 이게 말이 되느냐, 남자도 즐겼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등의 좀 반응이 많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줄여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2차 피해, 2차 가해가 또 있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만관요 뭡니까? 다음은요. 이게 마약 관련 얘기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범이 체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10대들이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10대가요? 마약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도 사실은
이게 심각성이 다른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 좀 문제가 됐던 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라는 성분인데요. 예. 이 펜타닐은 디스크나 암 환자들 같이 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예. 진통제로 사용을 하는 아편 계열의 진통제입니다. 아편 계열이에요? 네. 중독성은 모르핀의 한 10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상당하고요. 근데 이 10대들이 저 디스크 수술 앞두고 있어요. 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처방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갖고 한 번 처방을 받은 뒤에는 그걸 사진을 찍어두거나 그 처방전을 이용해서 저 예전에도 이렇게 처방 받은 적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 펜타닐을 구했다는 거죠. 네. 이게 한 명이 15차례 처방을 받은 적도 있고 한 병원이 9차례 처방전을 내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편 계열이면 이거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던 뽕, 필로폰, 이쪽 계열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10대가 했으면 그만큼 이거 구하기가 쉽다는 이게 방증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막아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최소한의 이런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를 좀 거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만 쓰고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신분증 확인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워놓고 쓴다던가 아니면 길에서 준 그런 신분증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한 그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마지막으로 짧게요. 올해 그 직장인들 한숨 쉰다던데 보니까 휴일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공휴일이 다 주말과 겹치기 때문인데. 어느 날이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좀 한숨 나올 것 같습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다 토요일, 일요일 겹치다 보니까 지금 공휴일을 요일 지정제로 하자 아니면은 대체 공휴일을 전체 공휴일로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만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